네,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특별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마 진주에 이런 분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진주에서 독립출판사를 하게 된 이유, 지역에서 독립출판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독립출판사 발코니 안희석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운영하고 계신 발코니 독립출판사라고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여기가 1인 독립출판사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발코니는 제가 혼자 운영하는 출판사고요. 네. 1인 출판사랑 비슷한 형태인데 발코니는 기성 작가나 기성 출판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조금 독특한 기획이나 독특한 작가님을 발굴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기획이라면 어떤 거지요? 소위 생각하시면은 작가라고 한다면 등단을 하신 작가님, 그렇죠.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작가님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정말 저희 친구 같은 일상에 존재하는 분들 중에 정말 글을 잘 쓰시나 책을 내는 데는 조금 아직 망설이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발굴하고 기획하는 출판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회사 이름이 발코니예요. 이 발코니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발코니를 처음 설립을 할 때 딱 30살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30살이라는 나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았어요. 저는 내가 청년이다라고 당당히 말하기도 조금 그렇고 네. 그렇다고 나는 늙었다 말하기도 너무 젊어서 그 경계에 있는 나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경계를 잘 표현할 공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발코니를 본 거예요. 발코니는 건물에 있든 없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인데 그 발코니에서는 가장 먼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지는 게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발코니를 그러면은 경계에 서서 가장 먼저 우주를 맞이하는 곳이라고 해보자 해서 출판사 이름을 발코니라고 했습니다. 야, 발코니라는 사실 우리가 소위 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색다르게 느껴지는 참 의미가 감사합니다. 깊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실 대표님께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접 쓰신 우주 여행자를 위한 한국살이 가이드북이라는 책 참 너무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렇게 책뿐만 아니라 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지금 어떤 활동들 좀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작가로서 책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가님들의 책을 좀 더 예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가 일하는 것들을 다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편집, 디자인,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제가 혼자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칼럼 요청이 오거나 문예지 청탁이 오면은 글을 보내드리고 지금 진주문화제작소에서 15주 과정으로 스토리텔링과 글쓰기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네. 그 밖에 여러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팀을 뭉쳐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권력냠냠이라는 제 책도 추가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도 책을 또 이렇게 출간을 하셨고 그 출판사 일 말고도 교육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 아무래도 많이 좀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진주에서 어떻게 독립출판사를 운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출판사를 운영을 하기 전에 원래 프리랜서 기자, 객원 기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정의당의 당대표 연설문 비서로 일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독립출판사를 열었는데 독립출판사를 연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저의 지면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자나 그런 연설문 비서나 어쨌든 다른 매체나 아니면 네. 다른 지면, 정치인 연설문은 당연히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데 제가 제 지면을 꾸려서 거기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대신에 이거를 조금 더 독특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독립출판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열게 된 독립출판사 발코니 운영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6년 차입니다. 6년 차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아까 직접 뭐 연락도 하시고 기획해서 책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쓰지 않은 책, 그러니까 다른 작가님이 쓴 책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여러 출판사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독립서점에 가서 책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직접 만든 책들이 많아요. 독립서점에는 그 책들을 보고 뭔가 출판사가 옆에서 붙어서 서포트를 해드리면은 더 큰 공간에서 더 많은 독자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작가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희랑 작업을 해보시죠 하면은 이제 제안을 네. 하시는 거군요. 그럼 작가님이 추가 원고를 더 쓰시고 저는 일종의 개정증보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최종적으로 책까지 다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출간된 도서는 독립서점부터 여러분 흔히 아시는 교보문고나 예스24 그리고 진주문고까지 네. 다양하게 유통을 하고 있고요. 아. 이런 방식으로 만든 저희 대표적인 책이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지만 오늘 밤은 어떡하나요? 라는 책과 돌아오는 새벽은 아무런 답이 아니다가 있습니다. 두 책 모두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드셨다가 제가 연락을 드려서 크게 좀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책은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지만 오늘 밤은 어떡하나요는 지금 일본이랑 인도네시아에 번역 출판도 돼 있고요. 돌아오는 새벽은 아무런 답이 아니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하는 우수도서 인증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발코니로 책을 만들고 싶다고 직접 물어보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네. 작은 출판사고 언제든 원고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도 엄연히 이제 시스템이 있는 출판사라서 직접 작가님을 섭외를 하거나 발굴을 해서 책을 만들고 있고 저희가 책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원고를 발굴해서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열려 있는 상태로 자 여러분 누구든 책을 만들어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엄연히 말 그대로 출판사니까요. 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출판사가 잘 운영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독립출판사를 운영한다는 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 독립출판사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저는 사실은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음. 진주로 이사를 와가지고 시작을 하는 과정 자체는 뭔가 사실 출판사를 설립하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출판사 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돼서 네. 시작하는 과정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진주로 오면서 지역을 옮기면서 조금 놀란 지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점요? 일단은 진주의 독립 출판 문화 자체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살짝 놀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진주에는 독립 출판이라는 건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진주에 왔던 2021년에는 그 독립 출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출판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 출신의 예를 들어서 고 허수경 시인님처럼 예. 되게 걸출한 문인들이 많은데도 문학이나 출판 쪽에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없어서 좀 놀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젊은 출판인도 적어지고 작가진도 좀 적어지는 걸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판사 주소지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저처럼 새로 뭔가 이제 신생 방식으로 하는 출판사가 없다 보니까 시청에 가서 출판사 주소를 옮기는데도 이 담당 직원분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 직원분을 찾으셔야 되고 네. 세무사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를 옮긴다고 하니까 아니 출판사면 당연히 대형 인쇄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주소에서는 이게 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거는 출판업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출판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구나. 진주 지역이.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참 그만큼 그동안 또 진주에 독립출판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진주 외에 다른 지역도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역에서 독립출판사를 운영하는 게 힘든가요? 좀 드문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수도권이든 지역이든 독립출판사 그리고 1인 출판사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다만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진주는 제가 지역 외에서 바라봤을 때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는 네. 서점 수가 너무 적었어요. 서점의 수가. 근데 대학 기관 수에 비해서 서점 수가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고 당연히 서점은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열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시청이나 이런 시 차원의 뭔가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진주는 이 부분이 적다 보니까 서점도 적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새로 생긴 출판사들도 여기서 하다가 지역을 떠나고 그런 식의 반복되는 게 보여서 좀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예. 서점도 좀 출판사가 적으니까 좀 문화단체나 문화행사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음에 출판사를 이렇게 차리기로 결심을 하셨을 때 생각했던 것하고 직접 운영하실 때 느끼는 현실 좀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발코니를 설립을 할 때 사람들이 더 이상 책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를 단념을 하고 네. 열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독서 인구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겠죠. 그런데도 뭔가 독서 인구 통계는 긍정적인 통계는 나타내지 않지만 정말 책을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요즘 텍스트 힙이라는 문화가 20대를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문화예요, 그게? 자극적인 영상 대신에 뭔가 이제 줄글로 된 종이에 인쇄된 그런 텍스트를 천천히 읽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인증을 하는 이런 문화인데 이렇게 글을 읽는 것 자체를 힙하게 여기는 거죠. 오. 그런 걸 증명하듯 발코니가 최근에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를 했을 때도 네. 20대와 30대 관람객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요. 항상 뭐 관람객은 당연히 행사장이 계속 커지니까 더 많이 오는 게 당연한데 특히나 20, 30대 관람객이 이번에 대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코니도 작년보다 매년 이제 나가고 있는데 작년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을 하고 올 정도로 이런 사실을 보자면은 뭔가 아무리 쇼츠나 릴스가 유행을 한다, 아무도 책을 안 읽는다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돌아갈 곳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약간 여담으로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가 항상 출판사를 한다고 하면은 요즘 누가 책을 읽냐, 책은 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장 큰 목소리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책을 안 읽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별로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사실 안 읽는 분들이고 마치 고수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있듯이 읽고 있는 분들은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발코니 출판사 책들 너무 좋아합니다. 희석 대표님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동그램님께서도 발코니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의 댓글이 있는 만큼 그간 어떤 책들을 발코니에서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아무래도 제가 썼던 우주여행자를 위한 한국살이 가이드북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너무 책이 재밌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 책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뭔가 발코니를 한층 좀 더 크게 성장을 시켜줬던 책이기도 해서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비롯해서 저는 발코니 책을 소개할 때 항상 친구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친구. 네,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약간 와서 어깨도 토닥여주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은 당장 지금 무슨 일이라고 내가 가서 싸워주겠다고 막 팔을 걷어붙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두 부류의 책을 발코니는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뭔가 위로를 해주고 다정한 말을 해주는 거는 저희 출간 작가님들이 훨씬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담당을 해주시고 뭔가 사회 부조리나 아니면 좀 화를 내야 될 그런 사안들을 책으로 만드는 거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배가 아주 잘 돼 있네요. 예, 방금 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우주여행자를 위한 한국살이 가이드북 이런 책, 또 섹시한 슬라임이 되고 싶어. 책 제목들이 대표님 쓰신 책들의 제목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포커스를 두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독자님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제목을 독특하게 짓는 편이고요. 네. 아무래도 제목은 저는 표지만큼이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라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봐도 이 제목을 보고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울 것, 이거를 가지고 제목을 짓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서점에 놀러 갔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미리 이 책을 사야지 하고 점 찍어둔 책을 먼저 고른 다음에 다른 책을 둘러보다가 한 번씩 펼쳐보는 책이 있어요. 맞아요. 그 책들은 대부분 제목에서 이 책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라고 하던 제목들일 거예요. 네. 물론 제목으로 눈길을 끌어들인 후에 내용까지 잘 어우러져야 이제 구매로 이어지니까 이 점을 유념해서 책 제목을 편집자로서 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책 제목에서부터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또 전략도 숨어져 있군요. 지역에서 출판사가 계속해서 운영되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고정관념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나 로컬 문화나 로컬 콘텐츠가 부흥을 한다, 부흥시키자라고 하는데 그 콘텐츠나 문화라는 그릇 안에 출판이 좀 많이 배제되는 편이에요. 근데 모든 콘텐츠의 출발은 역시나 글이거든요. 근데 그 글이 하나의 장편 호흡으로 만들어진 게 책이고요. 책에서 시작해서 영화화되거나 드라마화되거나 심지어 게임화되는 콘텐츠가 우리 일상에 가득한데 이런 현실을 약간 외면하고 뭔가 문화행정 쪽에서는 자, 로컬 콘텐츠를 찾아와. 우리가 만들어야 돼. 뭔가를 만들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의 콘텐츠로 잘 만들어진 책들을
정말 잘 준비된 재료들이거든요. 음. 이거를 크게 확장하기만 되면 되는데 조금 너무 엉뚱한 곳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출판 쪽에 뭔가 행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진주의 로컬 콘텐츠 부흥은 꽤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고정관념은 그래서 왜 출판에 굳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출판도 그렇고 모든 예술은 문화적 지원이 없으면은 사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술과 책과 음악 등이 사라진 진주를 상상해 본다면은 전 너무 삭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진주 출신의 뭔가 대기업 창업주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힘들 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루만져 주는 게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또 지원이 있었으면 네. 좋겠네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루만져주는 이런 일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신가요? 저희 11월에 신간이 나오는데요. 아, 네. 신간 제목은 파란 지붕 할망입니다. 어, 작가님은 제주에 살고 계신 1933년생 네. 오행순 작가님. 그러니까 올해 90이 넘으셨는데 1933년생이니까 그야말로 일제강점기부터 제주 4.3 사건, 6.25 전쟁까지 다 겪으시면서 그분이 말하는 여성의 삶 그리고 힘들었던 삶에 대해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란 지붕 할망은 이 작가님의 제주 동네 별명이고요. 네. 그 밖에도 저 역시 작가로서 새 책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차별이나 성폭력, 이것들을 그 문학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들을 어떻게 좀 책으로 잘 비출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작에서도 보면 대표님께서 사회적 문제를 잘 꼬집어 주시던데 또 새로 나올 책에서는 어떻게 또 전해 주실지 궁금해지네요. 이 경계에 서서 가장 먼저 우주를 맞이하는 독립출판사 발코니. 앞으로도 세상과 세상, 목소리와 목소리를 연결하는 공간이 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독립출판사 발코니 안희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